안녕하세요, 원장님. 킹메이커 이건왕입니다. 오늘은 원장님들께서 질문이 많으셨던 한의원 성장 곡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한의원의 한계점은 어디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계점이 45명대에서 나타난다면 중형 한의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의원을 경영함에 있어서 봄, 가을에는 환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가로축의 기간에 따라서 환자 수를 나타내는데요. 쭉 봄이 오다가 환자 수가 급증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정선에선 급락을 했다가 다시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간단한 이유가 평생선에서 봄에 증가를 하고 어느 한계치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하면 초과 이득분을 취하지 않으면 기회적인 손실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예전에도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요 시점 중간쯤에서 오르기 시작한 중간쯤에서 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입니다. 평상선에서는 항상 3명이 일을 했다면 또는 4명이 일을 했다면 이때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요 환자 수의 기준에 맞게 직원을 보강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만 이 환자 수에서 환자의 만족도와 요 환자 수에서 환자의 만족도가 같아집니다. 그래야 환자 수가 떨어지는 일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환자 수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가면 내년 봄에 1년 후에는 또다시 이런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45명이었습니다. 직원을 보강하고 55명이 되는 이 상황에서는 또다시 환자가 급등을 하게 되고 적정선에선 떨어졌다가 완만한 상승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까하고 기본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맥시멈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내가 가장 합리적인 선을 선택을 해서 요 선에서 환자 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 주셔야 합니다. 계단식 상승을 할 때 직원을 보강을 하고 1년 후에 두 번째 상승을 할 때 의료인의 손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한 분이 55명을 보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한의원이 바쁘면 환자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저는 한계치가 55명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환자가 증가해서 65명이나 70명 정도가 되면 요 선상에서는 원장님 혼자 진료가 어렵습니다. 공직의 선생님이 계셔야 되겠죠. 요때 의료진을 보강을 하는 것이 핵심이고 전년도, 전전년도에도 만약에 이런 상승 곡선이 있었다면 봄 또는 가을에 원장님께서는 봉지비를 고민을 하시고 또는 먼저 섭외를 해두시고 마찬가지로 중간점에서 의료진을 보강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승 곡선이 다시 1년 동안 이어집니다. 물론 가을에 가서도 똑같은 상승 곡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만 가을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평상 수준으로 유지를 해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계단식 성장을 할 때 안정적인 면을 줄 수 있습니다. 봄, 가을에서 성장을 하다 보면 성장이 무척이나 빠릅니다. 원장님이 또는 직원들이 조직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을 하면 어쩌면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1년에 한 번 봄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의료진을 보강하고
그 다음해에 가면 또다시 봄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성장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원장님 한 분과 부원장님 한 분이 진료를 하실 때 70에서 90명 정도까지 환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세 번째 성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가장 어려운 공간을 확충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이전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옆에 칸을 터서 확장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원장님들의 진료 공간이라든가 대기실의 협소함, 치료실의 협소함,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을 보강하기 위한 것은 기존의 병원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 한의원을 계획을 할 때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면서 나중에 확장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느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성장 곡선을 1년 또는 2년마다 차분하게 잘 해오셨다면 저는 그 지역권 내에서 다시 2년 후에 한 번쯤은 하드웨어적인 공간 확장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직원을 뽑는 것은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의료진을 뽑는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개념 때문에 또는 진료의 품질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죠. 여기까지는 하십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시죠. 하지만 공간 확장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잘해 오셨으면 여기도 100점일 겁니다. 이때는 요 시점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겨울에 봄이 되기 전에 요때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공간 확장에 대한 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럴 경우 공간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평수는 100에서 150평 정도로 실평수가 대형화가 될 것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표성은 곧 다른 병원에 대한 비교 우위로 나타날 거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병원은 동일상권 내에서 브랜딩이 되는 완성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이 조직력이 갖춰지고 브랜딩이 됐을 때 원장님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병원의 이미지나 품질이나 교육이나 그런 부분 쪽에 시간을 더 투자하시고 원장님의 생을 조금 더 풍요롭게 갖고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한의원의 계단식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계단식 성장은 각 한의원의 성장 한계 포인트라고 하는 속에서 나타난다. 그것이 단계별로 만들어졌을 때 대형 한의원으로 계단식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킹메이커 이건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